본편은 100년 장수기업을 위하여 창업자 여러분들이 장수하셔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 뉴스에 초점을 받았고 요즘 갑자기 초점을 받고 있는 농우바이오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농우바이오는 바로 경기도 화성시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있던 고희선 회장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고희선 회장은 올해 5월 25일 폐암 수술을 받았으나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이고, 고희선 씨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서 정몽준 위원 다음으로 두 번째 부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농우바이오는 아주 알짜 기업이었습니다. 작년 매출은 778억이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24%인 187억으로 대표적으로 바이오 기업으로 상장된 기업입니다. 1990년도에 창업하여 분가 산업의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희선 회장은 타계하면서 그의 외아들 고준호 군에게 45.4%를 물려주게 되고, 고준호 군은 무려 1,000억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는데 1,000억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위하여 경영권을 남에게 인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그런 기사들이 최근에 뉴스에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고준호 군은 올 가을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과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같이 경합이 되었던 그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우바이오라고 하는 훌륭한 회사도 준비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창업자의 별세로 인하여 남에게 알짜 기업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을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지몬이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쓴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장수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사장은 가능하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다. 세 번째로 보수적 자금 운영. 네 번째로 유행을 타지 않는 경영 스타일. 다섯 번째로 어려운 상황을 잘 버텨나가는 것. 여섯 번째로 직원들의 충성심을 기르는 것. 일곱 번째로 사업 영역의 집중화. 이런 부분, 즉 7가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창업자와 후계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후계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가 이런 문제를 지켜야 될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사장은 가능하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다. 즉 창업자 되는 사장님은 오랫동안 사장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창업자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여야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합작회사까지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다 장수기업 보유국가입니다. 200년 이상 되는 장수기업이 5,586개가 있습니다. 일본은 무려 56%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런 장수기업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형제는 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곧 장수기업의 기본이라고 이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정된 후계자에게 100%의 지분을 줍니다. 물론 혹독한 경영 수업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본은 세계 최장 장수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다음 자료는 금호, 두산, 대림, 동아, 대성, 롯데, 삼성, 한라, 한진, 한화,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대기업들입니다. 이 대기업들의 분쟁 사례들을 보면 거의 형제간 분쟁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본 기업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영권의 문제, 즉 형제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형제는 타인의 시작이라고 하는 시각, 이 시각이 일본이 최장의 장수기업을 보유하게 된 배경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장수기업을 연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사장님들에게 꼭 전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후계자는 한 사람이어야 하고 한 사람의 후계자에게 모든 지분을 한쪽으로 집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와 같이 그룹사들의 형제난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모든 자식들에게 골고루 주식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며칠 전 세계 최고의 의인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파괴하셨습니다. 오바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영감을 불어넣은 인물을 잃었다. 나는 19세 때 만델라의 리더십을 접한 것을 계기로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만델라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델라의 굴곡진 가정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의 유산을 두고 딸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려 173억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자식들이 재산 다툼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흥하고 망합니다. 대기업은 누구인가 돌봐주기 때문에 대기업은 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면 기업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업이 장수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은 사회적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의 99% 그리고 고용의 88%를 맡고 계시는 중소 중견기업의 창업자 회장님들은 반드시 장수하셔야 합니다. 한국 중소 중견기업의 창업자 회장님들은 한국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십니다.